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일단은 굳이 예시 없이, 아니, 굳이 뭐 어떤 내용 없이 바로 샘플 예제로, 시스템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곳에다가 자, 미리 만들게요. 저는 li로 잡을 거고요. 자, 현재 기준에서 js 022 자, rwd 네, js라고 문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 반응형 웹을 위한 자, js 자, 틀 제작이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JS 틀이 아니라 jQuery니까 뭐 jQuery라고 바꾸셔도 상관은 없고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쭉 써보시고 다양한 이벤트나 내용들을 점검을 해서 jQuery가 아니라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만들어 놓을 거고요. 혹시 자, 일전에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 자, 이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320 768 1280 1600 1920 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요 사이값 차이니까 제가 빼도록 하고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뭐였냐면 192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PC 기준에서 풀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1920보다 더 커지는 아이들은 그냥 풀페이지로 사용을 하자. 네, 이걸 미니멈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1600 기준이라고 만들었던 아이는 그냥 15인치 모니터 14인치에서 15인치 기준에 들어간 노트북 크기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00보다 커지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규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28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컴퓨터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단 타블렛, 자, 타블렛 가로형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 가로형의 경우는 1024였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은 요 아이의 타블렛 세로형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같은 디바이스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타블렛 세로형으로 우리가 잡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 768보다 작은 디바이스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잡는데 320을 스마트폰의 세로형 가장 작은 단위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CSS의 규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자, CSS 규격으로 여러분이 반응형 웹을 짰을 때는 자,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라고 쓰고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즈를 우리가 맥스 위드라고 쓰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320으로 잡으셨나요? 아니면 768로 잡으셨나요? 거의 768로 잡으셨겠죠. 조금 사실 규격 재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768 픽셀 기준으로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로 아마 고려해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는 굵게 보이기 위해서 뭐 비텍 같은 걸로 비텍은 아무런 뜻 없는 그냥 강세죠. 자, 뭐 만약에 악센트가 있다 그러면 EM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 들어가는 규격은 768보다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뭐 요즘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 소위 말하는 뭐 갤럭시 21 울트라 사이즈 이런 아이들 아니면 아이폰 X 13번째인가 12버전인가 그런 아이들은 긴 디바이스가 80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세로형이라든가 스마트폰 가로형이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태블릿 자 태블릿 세로형이라고 했던 아이는 우리가 미디어 스크린 엔드 써가지고, 위에서 이미 맥스를 썼기 때문에 민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겹치는 것 때문에 뭐 제대로 구현이 안 돼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면, 자 위드 7, 6, 9 픽셀부터 엔드 맥스 위드라고 써서 또 다시 추가적인 규격을 만드는 거죠. 이때 들어가는 규격은 우리가 1280 포함이냐 아니냐 라고 놓고 보셨을 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1280으로 포함시켜 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타블렛의 형태를 가지고 1280까지 포함시켰으니까 세로형과 가로형 모두 포함시킨 기준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규격이 있었을 건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트북. 자, 저는 그냥 노트북이라고 쓰고요. 이 아이들은 1280이 있으니까 1281 기준부터 1600까지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1600까지로 보겠죠. 어떤 분들은 전 1600은 위로 넣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는 PC 만들 거예요. 자, 데스크탑. 자, 이 아이는 저는 1601부터 쭉 만들 겁니다. 이때 1920까지를 포함을 시켰는데 생각해보니까 1920이든 뭐든 1600이든 관계없이 저는 그냥 똑같은 다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없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큰 모니터도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라고 해서 뭐 데스크탑에 풀 사이즈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920 픽셀 쓰고 나머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CSS를 디바이스를 환경을 주셨을 텐데, 이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큰 아이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이가 커지는 개념으로 쓰시는 게 관리나 작업상에 좀 더 편리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때 제일 작은 디바이스 320부터 디자인하는 거는 가능하고, 요 사이는 어쩔 수 없이 얘가 그대로 늘어나는 개념으로 쓰시는 게 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767까지, 그 다음에 768부터 1279로 1280부터 1599까지, 그리고 1600부터 쓸 건데, 우리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힘드니까 1600부터 하는 것까지만 하자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별도로 따로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냥 기본형 구형 브라우저를 위했던 아이를 설정을 했었죠. 자, 여러분한테 연습하시기 좀 편하시라고 제가 그냥 구형 브라우저는 제가 딱히 없이 그냥 쓰시라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면서 그냥 가로값 기준으로 뭐 1600 정도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의 권장하는 크기는 1600이 아니라 960이에요 960이 아주 옛날 오래된 PC 버전 기준으로부터 쭉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960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1280픽셀 정도에서 성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with 또는 min with를 걸었을 때 이런 디바이스로 쓰시는 게 가장 베이직이고 이 아이를 기준으로 넘어가거나 처리되는 걸 쓰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럼 여기서 960과 1280 두 개를 다 쓰자니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 고르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놓고 쓰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저 1920으로 그냥 고정 사이즈 디자인했어요, 코딩 짰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형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1920으로 짜시면 너무 커요. 줄여주세요. 뭐 정말 안되면 1600으로 하시더라도 최소 1200부터 하시기를 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힘들면 1600으로 가세요. 정말 힘들면 1600으로 가시는데 권장은 저는 예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위쪽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 크기 기준으로 쭉 설명을 나눴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재설정을 할 수가 있죠. 무엇을? 최대값을 767까지로 보고 그러면 뭐 기준으로 768로 놓고 보면 되겠죠. 하나, 얘보다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1280보다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1600보다 작은 사이즈냐 큰 사이즈냐를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JS에서는 한글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문으로 쓰시는 게 조금 나을 테니까 저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기는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 랩탑, 그 다음에 데스크탑. 자, PC라고 쓰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데스크탑이라고 썼습니다. 모바일하고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사실 타블렛도 모바일에 포함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터치가 되는 기기들은 모바일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요즘에 규정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시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주의를 해주시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태 내용을 기준으로 JS의 어떤 디바이스 규격과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대로 가도록 하는데 앞에 P탭에다가 슬쩍 괜히 클래스 이름을 하나 달아줄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여기 써있는 뭐 스마트폰, 타블렛, 랩탑, 데스크탑 이란 이름으로 써주고, 자, 너무 길어졌군요. 그 다음에 구형 브라우저는 그냥 올드라고 쓸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JS를 써볼 건데요. JS 저 여기다가 안 쓸 거예요. 쓱 주석. 자, SIC 별도로 불러 오겠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JS 안에 jQuery가 있었죠? 사실 저는 jQuery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써온 거고, 여기에 디바이스 템플릿 또는 temp.js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자, jQuery 기반에 내가 어떤 디바이스 환경으로 체크를 하자라는 뜻으로 했고요. SRC 쪽에다 제가 따로 담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상 반응형을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불러와 세팅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리셋과 커먼 CSS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일단 CSS 잠깐 끄고요.
자, 그래서 이 i를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jQuery 기본 내용은 쓰고 차후에 내용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해당하는 브라우저의 크기 값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접속하는 브라우저의 환경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사실 2번을 먼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사이즈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규격을 점검하는 용도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환경도 다른 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 그 다음에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저는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의 크기 값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즈를 확인하시려면 우리는 윈도우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의 가로값, 우리가 반응해서 재는 게 높이값 재는 게 아니라 가로를 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outer width 가로값을 잽니다. 이때 마진 값을 포함시킬 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뭐 사실 포함시킨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변수 device width라고 점검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콘솔 로그로 해당하는 이 디바이스의 크기 값을 점검을 해볼 건데,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콘솔 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1920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근데 위에 봤더니 1557인데 왜 1920이라고 나오지?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새로 고침을 하면 그때 바뀌니까요. 왜? 내가 사이즈를 변경했다고 해서 변경 디바이스에 맞게끔 규격을 나와라 라는 옵션을 준 게 아니잖아요. JS는 늘 얘기해요. 내가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그걸 자동으로 인지하는 기능이 없어요. 자동으로 인지하는 건 only 이벤트에서 너 사이즈 변경됐네? 뭐 했네? 따로 감지를 하게 되고, 따로 감지했을 때 처리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따로 주셔야죠. 자동이라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의 크기가 변경되면 해당하는 수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윈도우, 똑같이 윈도우에요. on, 자, 사이즈 변경되는 거, 새로운 사이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새로운 사이즈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뭘 할 거냐면 이 값으로 파악을 할 거예요. 계속 환경을 점검을 하는 거네. 이때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것들도 변경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건 언급하겠습니다. 자, 저는 변수 before width라고 하나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device width는 이라고 써서 펑션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때 이 값을 제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return 이 값 자체를 반환시켜서 확인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어차피 지금 보다 보면 윈도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것 같으니 변수 win 이라고 하는 아이는 윈도우라고 언급을 해서 이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return이라고 하는 아이다 제가 다이렉트로 썼는데 이게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기다가 변수
win with라고 쓰고요. 그대로 붙여놓고 리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변수값 브라우저의 기준으로 사이즈가 변경되는 걸 점검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했지만 이 상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before with라고 하는 i는 요거 그대로 쓸까요? 그냥 자, 뜯어갖고 올게요. 이 i는 해당하는 함수다. 그럼 이 값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먼저 점검. 그럼 우리가 차후에 변수 after with 사이즈가 변경된 시점에서 가로값을 점검을 하자면 똑같이 한 번 더 동일한 함수를 수행을 하게 해서 우리가 콘솔 값으로 변경된 i의 값으로 재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서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before와 after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441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 아이를 사이즈를 변경을 해보면 최초의 값은 1341 값 확인할 수 있고요. 쭉 애프터를 이용해서 이후에는 다른 값이 모두 변경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체크하든 관계가 없이 또는 디바이스 토글을 체크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사이즈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신호에 맞게끔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이 아이가 매우 중요한 핵심 기능이에요. 이걸 알아야 사이즈 변하는 걸 점검할 수 있으니까. 자, 현재 보고 계신 아이가 우선은 위에 써있는 1번 브라우저의 크기값 파. 자, 일단은 실시간으로 사이즈 체크한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쓸 건데 위에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버리면 좀 불편할 수 있으므로 잠시 주석을 걸어서 동작하지 않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보실 거는 접속 브라우저 환경. 자, 브라우저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터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변수 체크 디바이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자,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있는데 내용상 모질라가 들어있고 애플 웹킷이라는 아이가 있고 크롬이라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뭐지 이건? 자, 그래서 동일한 주소를 다른, 여기 모질라 써있으니까 그럼 파이어폭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에서도 똑같이 접속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콘솔창 F12 눌렀고요. 똑같이 모질라 나오고요. 뭔가 다른, 여기는 애플 웹킷인데 조금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봤더니 크롬이 있는데 여기는 파이어폭스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중간쯤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롬, 사파리라고, 얘는 파이어폭스라고 나와 있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엣지 브라우저, 자, 크로미움 엣지 켜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연락 오는 거군요. 자, 열었습니다. 자, 크롬 개발자 모드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이렇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내용상을 보면 똑같이 모질라로 시작하고요. 애플 웹킷으로 되어 있고요. 크롬과 사파리로 되어 있네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EDG라고 써있죠. 크로미움 엣지는 똑같은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크롬과.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어떤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써있고, 이 뒤에 있는 아이에 크롬, 사파리, 엣지라고 써있습니다. EDG, E가 빠졌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깔려있는 것 중에, 자, 오페라. 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5개는 다 해보겠습니다. 오페라에서도 똑같이 확인. 자, 필요한 거 날리고 F12번 눌러서, 자, 안 나오면 이렇게 단축키 누르셔도 돼요. 콘솔에 봤더니 내용상에 모질라, 애플 있고 뒤에 크롬, 사파리. 오페라인데 얘는 오페라 기반에 있던 것을 지웠나봐요. 옛날에 오페라 써있었는데 이제는 날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브라우저가 다 크롬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있나요? 있구나. OPR.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자, 사실 얘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 열어서 보면 콘솔 창에 모질라 쭉 넘어갑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아이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보지 못한 아이들이 써 있어요. 자,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여기까지고, 라이크 개코. 자, 원래는 이 내부에,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코드 내부에는, 이 에이전시라는 곳 내부에는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우저가 크롬이다, 사파리다 이런 내용들처럼 익스플로러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원래는 들어 있습니다. 과거엔 들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보가 전혀 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9 버전 부분 또는 그 밑에 버전들을 열어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버전 사실상 거의 안 쓰니까 그냥 9부터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 안에서 제가 뭘 찾을 거냐면은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크롬 같은 경우는, 크롬에는 여기 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고요. 사파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자, 각 디바이스 운영체제에 맞게끔 그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이 안에 원래는 익스플로러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없으니까, 자,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변수. 자,
브라우저라고 쓰고요. 아까 확인해 놓으신 기준으로 크롬, 그 다음에 사파리, 그리고 오페라. 파이어폭스는 뭐라고 써 있었죠? 그냥 파이어폭스 그대로네요. 자, 소문자로 다 쓸게요. 사실 없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 브라우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라 익스플로러라는 단어가 있느냐라는 걸 봤어야 되는데 없어져서, 또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아까 보시면 중간중간에 글자들이 대문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바꿔라 라는 뜻으로 to lower case 라고 쓰시면 모든 글자들의 내용을 소문자로 바꾸세요 라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점검을 하신 다음에, 또는 이런 것도 있겠다. 모질라냐 애플 웹 요거냐, 여기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모질라는 있군요. 자, 그냥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저는 반복문으로 사용할게요. 자, 반복문에 for 어차피 요 i 자체가 있으니까, 자, 변수, 이미 변수니까 n, 이런 거 있죠. name. 이런 변수는 원래 쓸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언어에서는 이 이름을 조금 특정하게 좀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쓸 수 있는 이름인데. 그냥 저는 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임의의 변수를 만들어서 in 이거는 for each로 써야 되는구나. 그냥 기본으로 가죠. 자, 여기다가 n을 브라우저의 랭스 개수만큼 파악해보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써있는, 체크되어 있는 환경에 인덱스 오브라고 하는 것은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니? 없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자, 이때 마이너스 1의 값을 나타내면 이거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외의 수치가 나오면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해당하는 몇 번째 자리에 있어요 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덱스 오브라고 체크를 해서 이 i를, 자, 일단 내부에 쓸게요. 자, 체크 인덱스라고 쓰고요. 자, 콘솔 로그로 값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디바이스 이름을. 군요. 잘못 썼네요. 이게 아니라 이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각 n번째 있는 수치를 확인해 줘야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각 크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니, 사파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니, 오페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니,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니. 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없다가 마지막 한 번은 존재한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3번 없다가. 그 다음에 크롬도 보겠습니다. 크롬에서는 모두 없다고 지금 뜨네요. 왜 모두 없다라고 뜨는가? 자, 했더니 처음에 있다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롬 같은 경우는 사파리랑 같은 기반이라서 그런지 둘 다 있다라고 떠 있네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이거는 크로미움이구나. 크로미움도 있다라고 떠 있고요. 오페라 있다 뜨고 마지막에 하나 없다가 뜨네요. 얘네 같은 경우는 3개를 다 기반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아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눌러서 모두 없다라고 뜨네요. 그죠? 자, 조건문에다가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수치가 뜨면 그 아이에 해당하는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뜨는 거죠. 네.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콘솔 로그로 자, 반응형 웹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다른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온리 그냥 익스플로러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복잡한 걸 하지 말고 온리 이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브라우저는 반응형 웹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발하세요 라고 언급을 해서 브레이크. 자, 이 포문에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겁니다. 이미 이 4개 중에 크롬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실제로 크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점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여기서 그냥 반복문 끝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과는 어쨌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오페라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자, 두께가 계속 떠있는데,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와 아예 당신의 브라우저는 사용할 수 없으니 뭘 해주세요 라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는 브라우저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통째로 집어넣어요. 자, 라인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입니다 라고 써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체크를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 변수명 자체는 일단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제가 빼주고요. 포문 안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변수 use rwd 라고 써서 use rwd는 반응형 웹이라고 그냥 쓰고, 아니면 true라고 쓰셔도 돼요. 사실 true라고 쓰려고 하는 거 원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반응형 웹이 아님이라고 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떤 게 나오게끔 return
use rwd라고 하는 아이를 점검을 하게 만들어서 콘솔 로그로 use rwd, 그럼 얘는 이제 쓸 필요 없겠죠. 원래는 여기다 true냐 false냐로 판단하게 할 거예요. true냐 false냐로 판단하게 하겠지만 일단 임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로 수행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주신다면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는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최신 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뭘 할 수 있어요. 항목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 환경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게끔 세팅하는 형상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